이전 강의에서 배운 순서도 도형을 통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을 진행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 중 짝수를 구하시오입니다. 해당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이 강의는 문제를 주고 해답을 구하라는 강의가 아닙니다. 그런 공부 방식은 고등교육에서 이미 수차례 했으므로 여기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분석입니다. 이 문제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1에서 10까지라는 조건이 있으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짝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짝수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이 떨어지는 수입니다.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이 짝수의 정의를 가지고 특정한 수가 주어졌을 때 짝수인지 판별해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나열했을 때 나열된 숫자를 하나씩 짝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 수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수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입니다. 수 3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수 4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수 1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머지가 없는 수만 분류해보면 2, 4, 6, 8, 10이 됩니다. 방금 전까지 짝수를 구하는 절차를 굉장히 멍청하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쪼갰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 후 짝수를 구하는 원리를 알았으니 그 다음은 순서도를 그려봅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서도의 시작점을 그려야 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표시를 위해 화살표도 그립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넘버라는 변수를 1로 초기화합니다. 넘버라는 변수에 1을 저장하여 시작하는 이유는 넘버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순차적으로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된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넘버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가 라는 판별 도형을 추가했습니다. 넘버에 저장된 값이 짝수이면 출력하고 짝수가 아니면 무시해야 합니다. 넘버에 저장된 값을 2로 나눴을 때 0이면 짝수입니다. 짝수인 경우는 넘버에 저장된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도형을 이용하여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이라고 작성해 둡시다. 그 다음은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10까지 증가시키며 짝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넘버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킨다는 처리 도형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넘버에 저장된 값이 짝수이면 출력하고 짝수가 아니면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넘버가 10 이하이다 라는 판별 도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넘버가 10 이하인 경우 다시 넘버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야 하며 넘버가 10을 초과하는 경우 즉 11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짝수를 판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별 도형의 화살표가 위로 올라간 것을 반복 구조라고 하는데요. 반복 구조는 반복시킬 내용이 있으며 반복에 중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순서도는 넘버 변수가 10을 초과하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며 10을 초과하고 나서야 반복 구간을 탈출하게 됩니다. 아직 반복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학습도 반복하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점, 종료 도형을 넣고 중단 조건의 false와 연결합니다. 이로써 해당 순서도는 넘버 변수가 10을 초과하는 순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순서도가 맞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먼저 넘버 변수가 1로 시작하여 짝수인지 판별합니다. 그리고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은 짝수가 아니므로 조건식을 통해 false로 넘어갑니다.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키며 넘버 변수는 2가 되고 넘버가 10 이하이므로 조건식이 true이므로 반복 구조를 통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넘버에 저장된 값이 2이고 짝수이므로 판별식을 통해 true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합니다. 이렇게 넘버 변수의 값이 11에 도달했을 때 중단 조건에 의해 순서도는 종료하게 됩니다. 검토표를 직접 작성하여 하나씩 단계를 따라가며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서도를 그대로 코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미 배운 문법 안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int 넘버 변수를 선언하고 1을 저장 후 if 키워드로 된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조건식으로는 넘버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반환하는 모드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나머지가 0과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인 조건식을 작성한 후 조건식이 true이면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넘버 변수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doWhile이라는 반복문으로 감싸고 반복문의 실행 조건을 넘버 변수는 10 이하일 때 반복한다 라는 조건식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여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순서도입니다. 우리는 고등교육 과정을 거쳐오면서 항상 해답을 구하는 것에만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에서는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해답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것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효율적이었던 건 미래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법보다는 머릿속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단계별로 순서도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차근차근 리드하며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이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직접 자신의 힘으로 순서도를 작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프로그래밍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많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